7번, 8번, 9번 보면은 조도입니다. 그러니까 밝기인데 선별이나 검사구역의 작업장은 육안으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밝아야 됩니다. 즉 540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도계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에 밝기 540럭스 이상이 나와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이 작업하는 육안 선별이나 검사를 하는 그 작업대 위의 조도가 530럭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보조 어떤 그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540럭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제대로의 선별이 잘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런 개척기들에 대한 것, 즉 조도계와 같은 것들도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아서 시험 성적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조도 기준은 보면은 조도 측정을 할 적에 이 작업대 위에 여기 지금 558럭스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 밝기가 밝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업장별로 조도 기준이 다른데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등은 110럭스 정도로 하게 되고 일반 작업장은 220럭스 정도로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선별 작업이 있는 그런 구간은 아주 밝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행요건으로서 아까 8번하고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제조 설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 이건 지금 보면은 배추 같은 것을 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추 절임 공정에서 여 위에 나무판을 올리고 그 위에 물을 담은 물통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조시설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에 적합한 재질 사용을 확인하고 식품 제조시설 및 도구의 사용이 적합한 윤활유 등을 사용을 하고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바닥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에폭시 여기 그 도색이 깨져 이렇게 없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이 거미가 있고 균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조 시설에 이런 것들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 파손됐다는 얘기고, 이거는 어떤 이러한 그 나무 재질로 된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지금 뭘로 되는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러한 것, 요것도 아마 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그 기구에 윤활유 같은 걸 썼을 때에 식품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잘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개선 사례는 뭔가 하면은 여기 시험 검사 성적표잖아, 그죠? 이 시험 성적표는 이러한 그 기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사 성적표가 되겠고, 시설 설비에 대한 이력은 이제 이 시설 설비는 언제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체는 어떻게 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이력 카드를 작성을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동 관리에서 이 순행요건 관리를 냉장은 10도씨 이하,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고, 창고 온도를 적절히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온도 조절 장치를 몇 도씨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9월 19일 날 10시 15분에 온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0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온도는 0도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 10시 20분에는 또 온도가 X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온도 기록 장치에서 나타나는 온도를 잘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다는 얘기. 10시 15분, 20분, 30분, 34분 이렇게 했는데 뭐
정상적으로 0도다.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9월 19일 날 10시 15분에 냉장고 온도는 7.5도이더라. 그 다음에 냉동 창고 온도는 보면은 마이너스 17.4도이다. 여기 딱 적혀져 있죠. 그죠? 10시 20분에 체크를 했고, 요거는 이제 보조 온도계예요. 보조 온도계. 그래서 요렇게 보면 온도 기준이 이제 얼마다 기준보다 뭐 0 플러스 얼마만큼 뭐 0도씩 이게 어쩌죠? 뭐 상승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 6.9, 7.5 이거는 사실 기준 이 0도에서 10도 안에 들어가니까 정상인 것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도씨 이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17.4도니까 좀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이탈이 되면은 이 온도를 좀 더 낮춰가지고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맞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열기 및 냉장, 냉동 창고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검교정 계획은 냉장 창고 일본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공인기관 어디에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날짜는 언제고, 다음 검교정 할증은 언제더라. 살균기의 온도계는 어떠하더라 해서 자체 검교정은 여기 보면은 평평한 곳에서 100도씨 정도의 물과 10도씨 이하의 얼음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자체 검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 하나를 표준 개척기를 검교정해 와서 그거를 표준을 두고 자체에 있는 걸 검교정을 합니다. 그 검교정을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교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공인기관 검교정 의뢰 시에는 한국인정기구 코라스라는 곳에서 이제 인정을 이 코라스에서 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그 기관을 검색을 해서 해라는 얘기가 되겠죠. 항상 1년 안에 해야 된다. 검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에 넣어두기. 그 다음에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청소 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거는 저수조예요. 저수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계단 타고 이렇게 이렇게 철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은 잘못된 사례가 이러한 이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FRP 어떤 거 저수조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다 물을 저장을 해서 반드시 UV 살균이라든가 필터를 넣고 염소 소독을 한다든가 해서 여기 보면 저수조 청소 소독을 확인을 해라. 1회 이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을 하고 청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 용수 수질 검사는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또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가열 식품 섭취 원부 재료 세척 용수 혹은 배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살균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데 염소라든가 UV 살균이라든가 제균 필터 등을 살균하고 주요 위생안전조항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다는 얘기죠. 한번 위반되면은 바로 주요 위생조항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은 바로 해썹 인정이 취소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화장실에 세면실인지 위생전실인데 그냥 세척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선행요건 관리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는 사용 전후 세척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도구를 올바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이라든가 사용 전후 소독을 실시를 하는데 탐침 온도계 이제 끼워서 중심 온도계입니다. 중간 끝에 어떤 그 식품의 중심 온도를 대기 위해서 탐침 온도를 넣는데 탐침 부분을 소독을 하고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에 시료 중심부를 찌르고 약 10초 정도를 대기를 해서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내부 온도가 75도씨가 되는가 85도씨가 되는가
튀김을 하는데 가장자리는 타고 있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 속에 넣었을 때 뭐 30도 40도밖에 안 된다면은 그거는 제대로의 튀김 어떤 거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75도가 될 때까지 이제 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독하여 보관한다. 그래서 이 중심 탐침 온도계와 같은 것들은 잘 사용을 함으로 해서 어떤 식중독균과 같은 것들의 살균이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시설 설비 기구 등을 검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작업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해서 공중 낙하세균 등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측정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조 공정의 자동화라든가 시설 제품의 특수성이나 혹은 식품이 노출되지 아니하거나 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취급하는 등 작업장의 청정도가 식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작업장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게 꼬여져 있는데, 그래서 공중낙하균을 실제적으로 놔뒀을 적에 어떤 거 청결구역 내에 일반 세균이 나왔다. 그 다음 나와도 30 CFU가 나오면은 이거는 정상이고, 보면 요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측정 장소는 위치도를 참조하여 검사 지점을 설정하고 검사한다. 측정 범위는 바닥에서 80cm 높이에서 측정을 해라. 공중낙하균. 개방시간 5에서 20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균은 음성이 나와야 되겠고, 진균은 10 CFU 이하. 진균은 곰팡이균입니다. 그 다음에 청결구역, 준청결구역은 50, 그 다음에 대장균은 무조건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20. 일반구역인 경우에는 일반 세균이 100마리 이하, 그 다음에 대장균은 음성, 진균은 40 이하.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검사 주기는 1개월에 1회 기록관리, 낙하세균 검사 성분서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작업장 내 오염도에 따른 관리 기준은 청결 일반구역 기준 설정을 하고 측정 주기를 정해놓고 공중낙하균이라든가 부유세균 표면 오염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선행요건 관리에서 이제 원부 재료를 입고할 때는 그 시험 성적표를 수령한다든가 유관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뭐 시험 성적을 한다든가 받는 검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원부 재료 포장재 입고 기준의 수립 및 관리에서 농수산물 등 자연산물은 외관이라든가 신선도, 이물 혼입 여부, 운송 차량 온도 및 청결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축산물은 외관이나 신선도, 도축 검사 정명서, 축산물은 뭐 소, 돼지, 개육 이런 것도 오리, 그죠? 이런 도축, 도계 검사 정도표를 보고 표시 기준을 보고 운송 차량의 타코메타의 온도나 청결 상태를 봅니다. 가공식품은 성상이나 기준 규격, 표시사항, 포장재 훼손을 보게 되고, 부자재 같은 경우, 즉 내포장재 등은 외관이라든가 기준 규격이라든가 이물 혼입 여부, 포장 상태 등을 보게 됩니다. 원부 재료를 입고할 때에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서 정한 검사 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는. 그러면 바로, 해썹 인증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걸리게 됩니다. 입고 검사를 할 때는 입고를 언제 했고, 어떤 것을 들어오고, 성적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항목이 적합하냐, 유통기한, 차량 온도, 뭐 쭉 이렇게 다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요건 관리에서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횟수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이제 감점이 된다든가 뭐 그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횟수 관리 계획서는 횟수를 위한 관리를 위해서 제조 일자라든가 유통기한 로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유통을 해야 되고 몇 번 라인에서 만들어졌더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력 추적을 해서 만약에 불량품이 나온다든가 부적합품이 나왔을 때는 이력 관리로서 회수를 하게 되면 편리하겠죠. 회수 제품 회수 상황이 발생하면은 회습 팀장에게 통보를 하고
해썹팀장은 회수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 회색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다음 해당 업체 뭐 제품 회수 실시 이러한 그다음에 회수 제품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하고 개선 조치를 작성한 후에 그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거 리콜이 되지 않고 회수 어떤 거 부적합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임은 진행 요건 관리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 불만과 같은 것들은 어떻다 하더라. 개선 조치, 뭐 혼입된 제품, 이물이 혼입된 제품이다. 뭐 건조망이 교체됐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파손 부위를 사진을 찍었다든가 교체 시간을 별한다든가 이렇게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을 문서화시켜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제품의 관리는 조리된 음식은 배식 전까지 보관 온도라든가 조리한 후에 섭취를 완료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 기준을 설정 관리해야 하고 유통제품의 경우에는 적정한 유통기한 및 보존 조건을 설정 관리를 해야 된다. 28도 이하인 경우에는 조리한 후 가급적이면 2시간 이내에 섭취를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 보온을 유지할 때는 조리 후 5시간 제품의 품온을 5도 이하로 유지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섭취 완료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기준의 설정 및 현장에서 이행을 예를 들어 놨네. 그 다음에 이 보면은 배식을 한다든가 또 금식을 한다든가 보존식을 한다든가 할 적에 배식을 할 때 온도 관리는 냉장식품과 온장식품에 대한 배식 온도 관리 기준을 설정 관리해야 되고 냉장 보관하는 것은 식품 냉장은 10도씨 이하, 온장은 60도씨 이하로 보관을 한 후에 배식을 하게 됩니다. 배식 도구 및 방법은 위생 장갑이나 청결한 도구를 이용을 하는데 뭐 집게라든가 국제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배식 중인 음식과 조리 완료된 음식을 절대로 혼합하여서 배식을 하면 안 된다. 배식을 하다가 이제 또 다시 조리 완료되는 것을 그 위에 섞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배식이 끝나면은 밖에 벌써 나가가지고 외부의 어떤 미생물들이 침투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 먹고 또 치우고 그 다음에 조리 완료된 걸 다시 이제 밭에 담아가지고 배식을 해야 되겠죠. 영양사는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영양사는 조리되는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이전에 음식의 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또 이물, 이치,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금식을 실시해야 하고 만약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리사가 금식을 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존식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72시간인가 이랬습니다. 지금은 144시간이죠. 꼭 2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되니까 역학조사를 다 중요하죠. 조리한 식품은 소독된 보존식의 전용 용구에 넣든지 아니면은 아예 뭐 우유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포장된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멸균 비닐봉지에 매회 1인분 분량을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기간 중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더 연장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용 어떤 보존식을 보관하는 전용 냉동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구분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별도로 사실은 이 보존식 냉장고를 놔둬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혹시라도 다른 일반 식품들 보관하는 냉동실을 이용하게 되면은 교차 오염의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보존식은 이렇게 별도의 보존식만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냉동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